네, 안녕하세요. 백승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도절의 각 구성 부분, 제목과 그다음에 리드와 쿼트, 바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제목이 그냥 절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제목이 끌려야 그걸 읽거든요. 제목이 끌리지 않으면 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좋은 보도자를 만들어도 제목 때문에 살아남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들 제목을 잘 잡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독자는 제목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해요. 예를 들면은 제목에서는 서울에서 부산 간다고 제목을 달고 본문은 부산에서 서울 온다고 이렇게 거꾸로 썼잖아요. 사람들한테 읽히고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거의 99%가 제목대로 답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초두 효과라고 하기도 하고 프레임 효과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떤 무엇이 처음에 정보가 입력되면 그 입력된 정보에 맞춰서 나머지 내용들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목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단단익선입니다. 보통 한 15자 내외가 좋고요. 길어도 20자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임팩트 있게 제목을 다룰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죠. 제목은 이제 크게 주제목과 부제목으로 나눠집니다. 이 주제목은 바로 카피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카피 여러분들 아시죠? 예, 광고 카피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이나 또 말의 리듬과 라임을 살려서 독자의 이목을 사로잡는 것이 바로 주 제목이 해야 될 역할들이죠. 부제목은 핵심을 요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목에서 관심을 끌고 부제목에서 핵심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제목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헤드라인은 피싱, 그 다음에 이 서브타이틀은 바로 어떤 코어를 보여준 거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게 바로 신문기사 제목들입니다. 당뇨 앓는 김 과장님, 족발집 청년은 피하세요. 내 몸에 맞는 회식 메뉴 선택해야. 여기 보면 이제 이 첫 번째가 이제 바로 헤드라인인데요. 이 기사에는 당뇨 앓는 김 과장님이나 족발집 청년회가 나오지 않아요. 아까. 성인병 앓는 직장인 여러분, 연말에 고영양식 송년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이 특정한 어떤 김 과장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방식이죠. 이걸 우리가 바로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직장 기혼 여성을 뭐 직장맘 김대리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다 대유법이에요. 아까. 예. 팔도 사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군가에 보면 얼싸 좋다, 뭐 기밀병, 뭐 그 기밀병이 바로 다 대유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보편적인 문제를 어떤 한 개인의 구체적인 이야기로 써서 바로 어떤 카피적 요소를 높이는 게 바로 대유법이죠. 뒤에 내 몸에 맞는 회식 메뉴 선택기가 이거 뭐예요?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자, 더 보겠습니다. 골 가뭄 속이 탄다. 홍명보 네 번째 경기 페루 상대 또 0대0. 자, 축구에서 골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가뭄에 비유했어요. 아까 바로 은유법이죠, 그죠? 이렇게 은유법으로 관심을 끌고 뒤에 핵심을 전달하는 거죠. 우주엔 밝았지만 여자 마음엔 어두웠던 천재. 스티븐 호킹스 다른 영화 사랑에 대한 모든 것. 여러분 스티븐 호킹스 아시죠? 예, 이 루게릭병에 걸렸던 이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죠.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이 사람의 삶을 우주엔 밝았지만 여자 마음엔 어두웠던 천재. 데쿠법을 쓴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핵심을 전달합니다. 대우조선 사태는 고양이의 생선 맡겼다 벌어진 일, 대우조선 해양 부실과 산업락의 낙하산인사. 이렇게 이제 또 속담을 썼잖아요. 풍유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이 어떤 헤드라인은 독자의 관심 강도를 낚아채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비유적 표현이나 말의 라임과 리듬을 살리는 겁니다. 자, 한번 예문을 갖고 한번 여러분들 같이 살펴볼까요? 예, 이거는 이제 동원 FMB의 보도자료예요.
동원 F&B가 라면에 넣어 먹는 토핑 참치 파우치 동원 라면 참치 3종을 출시하고 참치 활용력 확대에 나섰다. 이게 이제 리드문입니다. 이런 그 보도 자료는 어떤 제목이 가능할까요? 자, 몇 가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떤 베스트와 워스트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참치가 라면을 만났을 때, 혹은 참치가 라면에 빠진 날들. 바로 이제 이 어떤 영화 제목이나 뭐 노래 제목, 이런 뭐 유행어, 이런 것들을 어떤 패러디하는 것도 카피한 요소고요. 참치와 라면의 콜라보레이션, 참치와 라면 케미돈, 이렇게 트렌디한 말을 쓰는 것도 카피적 요소가 있습니다. 피자만 토핑하나 라면도 토핑 시대. 이제 라면에 김치 든 참치, 라임을 살렸죠. 라면에 참치, 참치 맛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카피적 표현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이제 관심을 끌었다고 한다면 부제목에서는 동원 F&B 토평용 동원 라면 참치 3종 출시 이렇게 핵심을 전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라면도 이제 건강 시대, 라면도 오메가3 이건 너무 이제 그냥 기능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맛도 건강도 라면 참치 하나면 그 라면에 넣으면 참치 입맛 따라 골라 먹기 이게 너무나 뻔한 내용들입니다. 참치와 라면의 찰떡궁합. 자, 이런 거는 이제 찰떡궁합이란 말은 처음에 과거에는 이제 비유적 표현이었죠. 그런데 너무 많이 쓰잖아요. 이 너무 많이 어떤 비유적 표현을 쓰면 우리가 그걸 갖다 클리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으로서의 어떤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라면의 변신은 무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뭐 여자의 변신은 무죄처럼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비유적 표현을 쓰게 될 때는 항상 이 뭔가 참신한 표현을 써야 됩니다. 자, 근데 부제목을 또 동원 F&B, 동원 라면 참치로 참치 활용 영역 확대 나서 이런 거는 되게 안 좋은 그런 부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리드문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참치 활용 영역 확대 나서는 것은 이 업계의 관심사지 소비자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 보도자를 왜 내보냅니까? 이 업계한테 어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어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비자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를 얘기해야 되지 업계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바로 공급자적 관점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제목이든 리드문이든 간에 쓰면 안 되겠죠. 자, 또 보겠습니다. 강남구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매일 저녁 8시까지 여권, 인감,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뗄 수 있는 야간 민원실을 열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자, 이런 어떤 이제 또 이 보도 자료에는 어떤 제목이 어울릴까요? 자, 볼까요? 이제 퇴근하고 여권 만들러 오세요. 여권 때문에 휴가 내지 마세요. 혹은 반차 쓰지 마세요. 여기 뭐냐면요. 이게 직장인 맞벌이 부부를 위한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애환 상황들을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언어로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죠? 강남구 민원도 강남 스타일. 이거는 이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조금 이제 이렇게 패러디한 내용이죠. 워킹맘 김대리 퇴근하고 구청에 간 까닭. 이건 뭐냐면 후킹이라고 합니다. 후킹은 뭔가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를 확 던져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낚아채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카피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예전에 여러분들 혹시 이 선영아 사랑해라고 하는 광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선영아 벽에 선영아 사랑해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며칠 동안 되니까 이제 온 국민이 도대체 무슨 광고냐 완전히 관심이 폭증됐죠. 그럴 때 이제 이게 이 마이클럽이라고 하는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 광고라고 하는 게 나중에 알려지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성공한 이 후킹 광고입니다. 이렇게 이제 관심을 낚아채고 부제목에서 그 궁금증을 풀어주는 거죠. 부제목은 강남구 직장인의 저녁 8시까지 여권, 인감 등 발급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워스트는 이런 거 듣겠죠. 이제 퇴근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떼세요. 여러분 등초본은 이제 인터넷에 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말이 안 되죠. 또 강남구 야간민원실 운영으로 주민감동, 한박웃음 이런 것들도 이제 주민감동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자화자찬이잖아요. 그죠? 이 자화자찬을 하는데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워스트를 한번 또 볼까요? 이제 퇴근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떼서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등초본은 인터넷에 뜰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또 강남구 야간민원실 운영으로 주민감동. 이 보도자는 기본적으로 자화자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자화자찬을 자화자찬이 아닌 것처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자아자찬을 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반감을 살 수가 있거든요. 또 맞벌이부, 수호천사, 뭐 불야성 이런 것들 다 클리셰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별로 제목으로서의 어떤 주목도가 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제목도 강남구 주민을 위한 감동 행정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감동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홍보할 내용이 그러니까 뭐 야마가 이제 한 개가 아니라 막 세 개, 네 개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붉은 표시를 보시면 이 고용노동부의 이제 보도자료인데요. 복수사업장 근무 시간제 근로자의 산재보상 개선, 대출 모집인 등 3개 직종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감정노동에 의한 정신질병 산재 인정 기준 개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홍보를 해야 돼요. 이런 내용 어떻게 될까요? 이 세 가지를 제목에도 넣고 리듬에도 다 넣고 그러면 홍보효과가 좋아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홍보의 세계는 1점 돌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독자들한테 잘 이렇게 뭔가 론칭을 하면은 그걸 통해서 나머지가 다 이렇게 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은 어떤 비중으로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임팩트가 있을까? 그걸 찾아서 그걸 중심으로 먼저 제목과 리듬을 해서 치고 나가고 나머지를 기타 등등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1, 2, 3 가운데 뭐가 제일 임팩트가 있을까요? 예, 당연히 3번이죠. 이 감정노동에 의한 정신질병. 그러니까 그동안 육체의 질병에만 산재 인정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정신질병에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3번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목, 뭐 이를테면 뭐 이제 마음의 질병에도 산재 인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카피를 내보내고 리듬도 이렇게 이제 바꿀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제목을 잘 다는 것은 제목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론 어떤 독자의 어떤 그 주목도를 높이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글 전체의 어떤 이 엣지를 만드는 일이에요. 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목을 잘 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 본문도 잘 쓸 수 있겠죠. 그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신문 읽는 습관만 좀 바꿔도 제목을 잘 다는 능력이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신문 볼 때 제목 보죠, 본문 보죠, 그리고 제목 까먹잖아요. 그죠? 근데 제목 보고 본문 보고 제목을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아까. 그러면은 아, 이런 내용이 이렇게 제목을 다는구나 라고 하는 감각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쌓이다 보면은 나의 글 속에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드문입니다. 리드문은 기사의 첫 번째 단락이라고 얘기했죠. 야마가 여기에 이제 항상 들어가 있고 또 주제를 응축하고 있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오기도 합니다. 리드가 좋아야 끝까지 읽히는 것이죠. 자,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 사회통합위원회의 보도자료입니다. 제가 한번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7만여 명에 달하는 대학 시간 강사가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양 과목의 51%, 전공 과목의 36%를 전임 교원이 아닌 비정규 시간 강사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 교육의 책임성이 실종됐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사회통합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 강사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고용 안정성 확보, 열악한 처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 시간 강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사회통합위원회 개선 방안은 지난 6월 8일 대학 시간 강사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개 토론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법적 지위 부여. 현재 고등교육법상 시간 강사 제도는 폐지된다.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번이 이제 리듬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자, 1번은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예. 다 아는 내용은 별로 뉴스 밸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리듬으로 올 자격이 별로 없겠죠. 뭐가 리듬으로 오면 좋을까요? 바로 2번입니다. 2번. 이렇게 이런 시간 강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적 지위 부여, 고용 안정성 확보, 열악한 처우 개선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 게 바로 리듬문입니다. 1번은 왜 썼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을 쓸 때 보면은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잘 말을 못해요. 그걸 먼저 못 써요. 그러니까 뭔가 뜸을 잡고 드리려고 합니다. 뜸을 들이고 중간쯤 가서 이렇게 이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이 업무용 글쓰기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핵심,
중요한 거 용건을 맨 앞에 제시하고 나머지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2번이 리드문이 돼야 되고요. 2번 다음에 3번이 왔습니다. 이 3번이 적절할까요? 3번보다는 4번이 오는 게 좋죠. 왜냐하면은 법적 지위부여 고용안정성 확보, 열악한 처우 개선이라고 한 세 가지 방안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바로 4, 5, 6번에 있지 않습니까? 부연 설명을 얘기를 하고 3번하고 7번은 이제 이 방안의 프로세스, 그 다음에 1번은 맨 뒤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리드문에 오고 4, 5, 6번 부연 설명하고 3, 7번 조금 이 어떤 프로세스 얘기하고 그다음에 1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쓸 필요가 있죠. 자,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도 한번 볼까요? 예, 이것도 제가 한 3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8월 17일 박문규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서울시 등 주요 민자사업 주무관청들, KDI, 교통연구원 등 관련 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활용한 신안산선 복선저철 및 경인 고속도로 지하 추진 방안과 기존 사업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이 논의되었다. 신안산선 복선저철의 경우 주무관청인 국토부는 전체 구간 중 안산 여의도 구간을 위험 분담형 방식으로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하였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사업 시행자 지정 등 후속 조치가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이르면 17년 하반기에 착공 가능할 전망이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 시간을 종전 1시간 30분에서 30분대로 1시간까지 단축시킬 수 있어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한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예상된다. 자, 1번에 사실 리드문은 큰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요. 형식적으로 보면은 뭐 육하원칙 내용들을 잘 담은 겁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임팩트 있는 거, 그 다음에 독자들한테 가장 이 뭔가 이익이 되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게 어디 있을까요? 그게 바로 3번입니다. 3번 내용이 당연히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안산선 개통으로 이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줄어들었다는 내용을 먼저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런 회의를 통해서 논의되었다고 할 필요가 있죠. 이게 바로 야마를 잡는 방법입니다. 아까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육하원칙을 갖고 야마를 잡을 수 있지만 더 뭔가 이렇게 이 어떤 내용의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독자가 제일 궁금할 내용을 앞으로 확 보내는 것이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경기도의 보도자입니다. 경기도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경기남부 권역 외상센터 공식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남경필 경기도를 비롯해 박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이찬열, 박광원, 김진표, 김명진, 김영현 국회의원, 윤하섭 경기도의 의장, 원미정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200명이 참석해 잘 빛냈다. 여러분들, 리드문에 4줄 가운데서 3줄이 사람 이름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의전형 보도자료라고 합니다. 예. 우리 노조에서도 이런 보도자료를 쓸 때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뉴스밸류와 상관없이 그냥 여기 오신 분들을 이렇게 그냥 띄워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이건 뉴스밸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분들보다도 사실 뉴스밸류가 있는 것은 3번에 있는 내용들 보세요. 이게 뭐냐면 석혜균 선장의 주치로 널리 알려진 국내 중증 외상 분야 선구의 이국중 교수가 바로 이 센터의 바로 책임자라는 거야. 이거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바로 리드문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로 이 내용을 리드문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참여하신 분들은 그 다음 순서로 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5번에 그 붉은 글씨 쳐놓은 거 있잖아요. 경기 남부 지역 중증 외상환자 사망률 10% 낮추겠다. 이것도 수치로 얘기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뉴스밸류가 큰 거기 때문에 이걸 또 리드문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바로 야마를 잡아서 리드문에 보내는 방법들을 살펴봤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바디와 그 다음에 쿼트를 또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즉 바디는 내용의 유사성에 따라서 이렇게 일단 덩어리를 잘 뭉쳐야 돼요. 그 다음에 리드, 즉 야마와 내용적 근접성이 높은 순서대로 덩어리를 배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 리드 다음에 오는 이 바디는 부연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 단락마다 팩트나 논리나 통계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 다음에 쿼트,
자, 관계자나 전문가 강조하고 싶은 주장, 의미, 계획들 담달했죠.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발언이 인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언의 화자를 반드시 실명으로 밝힐 필요가 있고요. 첨부자료, 본문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내용들을 우리가 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링크 이런 걸로 첨부도 할 수 있고요. 보안에 문제가 없다면 원자료를 첨부하는 것도 신뢰를 높이는 것이죠. 그죠? 자, 한번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소카라고 하는 회사의 바로 이제 소카라고 하는 회사의 보도자료입니다. 근데 제가 보도자료 순서를 막 뒤섞어 놨어요. 아까. 자, 여러분들 이 지금 뒤섞어 놓은 것 속에서 무엇이 리드문이 돼야 될까요? 자,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4번입니다. 대한민국 1등 카쉐어링 소카가 국내 업계 최초 공유 차량 5,000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2012년 제주에서 100대의 차량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4년 만에 달성한 성과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빠른 성장세다. 여기도 밝혔다 나오는데 밝혔다고 쓰면 안 됩니다. 사실은 5,000대를 돌파했다. 딱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리드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유 차량 5,000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어디 있을까요? 바로 1번입니다. 1번에 보면은 2016년 6월 현재 전국 2,200여 개의 차고지 5,000대 공유 차량을 서비스하고 있는 소카는 카쉐어링 서비스 이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 이런 내용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 보면은 3번 보세요. 3번은 5,000대 돌파 자체가 아니라 5,000대 돌파를 기념한 이벤트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죠? 이벤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5번도 바로 그 돌파 이벤트 프로모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4번 다음에 1번이 오고 3번하고 5번이 오고 맨 마지막에 소카 이명기 사업본부장을 해서 이제 이 사람의 쿼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번에 리드문이 오고 그 다음에 리드문을 부연 설명해서 1번이 오고 3번, 5번은 그것과 조금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소카 이명기 사업본부장 이런 식으로 이제 쿼트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법칙이지 않습니까? 네, 보도자료는 리드문을 잘 잡으면 이 리드문에 따라서 어떤 바디와 쿼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는 이런 어떤 편집의 어떤 법칙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 보도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